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지의 바다로 닻을 올려라. 2026년 1월 9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세운 계획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 다짐들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죠. 네, 아직은요. 작심삼일은 겨우 넘긴 시점이니까요. 맞아요. 마침 저희 청취자분께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미지의 바다로 닻을 올려라예요. 짧은 시 모음집 같은 건데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들 같아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강렬한 구절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참 좋았어요. 그렇죠. 네, 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되게 섬세하게 짚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정의 시작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이유는 아니다. 이 구절이요. 첫 문장부터 그렇죠. 네. 처음 읽었을 땐 그냥 멋진 말이다 했는데 곱씹을수록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불편함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안락한 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 않냐라고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그게 네 존재의 이유는 아니야 하고 전곡을 찌르는 느낌. 이 편안함이랑 목적의식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게 이 시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같았어요. 와, 불편한 긴장감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데요. 이 구절이 정말 탁월한 게 항구,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항구는 분명 가장 안전한 곳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항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쉴 곳은 있어야죠. 네. 지쳤을 때 돌아와서 쉬고 다음 항해를 위해서 재정비하는 공간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재정비를 위한 항구를 영원한 목적지로 착각하는 순간 시작되는 거죠. 이 시는 그 선을 아주 명확하게 긋고 있는 거예요. 안전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존재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요. 항구를 휴식과 재정비의 공간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냥 무조건 벗어나야 할 곳, 좀 정체된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네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항구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항구를 떠날 용기를 갖는 거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항구의 소중함을 알지만 거기에 영원히 묶여있지는 않으려는 의지. 이게 성장의 본질하고 딱 닿아있죠. 바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가능성도 오직 바다에만 있으니까요. 이 구절이 지금 이걸 듣는 청취자님의 현재 상황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직장이나 인간관계. 여기가 정말 안전하고 좋지만 혹시 내가 만들어진 더 큰 이유를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근데 그 질문에 네, 떠나야겠어요 라고 답하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막상 항구를 떠나려고 하면 거친 파도랑 폭풍우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 시가 또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었죠? 두려움은 밤의 장막, 용기는 그 장막을 찢는 손. 이 비유가 정말 구체적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그 추상적인 감정을 내 앞을 가로막는 장막이라는 실체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 찢는다는 행동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강조하는 것. 이게 이 시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없애려고 마음을 다잡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시는 그런 내면의 씨름 대신에 그냥 손을 뻗어서 찢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지죠. 새해의 첫 숨을 내쉬며 심장을 던져라. 두려움의 절벽을 넘어. 이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심장을 던져라는 표현이 처음엔 좀 과격하게 들렸는데 방금 그 맥락에서 보니까 확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발이 안 떨어질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가장 중요한 일부인 심장부터 저 너머로 던져버려라. 그럼 몸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요. 정확합니다. 이게 심리학의 행동 활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행동 활성화요? 네. 두려움이나 우울감에 압도될 때 그 감정을 직접 다루려고 하기보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게 그 감정의 고리를 끊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론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너무 무기력해서 방에만 누워 있을 때 일어나서 활기차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물 한 잔만 마시러 가자 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죠. 아, 정말 작은 행동이네요. 네, 그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내면서 감정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시는 마치 그 원리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두려울 땐 생각하지 말고 찢고 던지라고 말하는 거죠. 와, 행동이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것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그 용기가 무슨 초인적인 능력처럼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좋았어요. 아, 그 구절도 있었죠. 네. 내 안에 타오른다. 모험의 불꽃. 이미 내 안에 그 불꽃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산소를 불어넣는 첫 행동뿐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의 장막을 찢고 심장을 던져서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다고 해보죠. 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막막함이 찾아올 텐데요. 여기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줬던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죠? 길이 있는 곳으로 걷지 마라. 길이 없는 곳에 너의 발자국을 남겨라. 아, 이 구절 정말 강렬하죠. 네. 이건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런 말 이상으로 들렸어요. 내 삶의 의미를 나 스스로 만들어가라는 어떤 선언처럼요. 맞아요. 하나의 자기 선언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 생애 끝에서 우리는 하지 않은 길을 후회한다. 이거요. 네. 이 두 글을 연결하면 우리가 왜 굳이 편한 길을 두고 가시밭길 같은 길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생겨요. 바로 후회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 때문이죠. 그러네요. 발자국을 남겨라는 미래를 향한 명령이라면 하지 않은 길을 후회한다는 과거를 돌아보는 경고. 이 둘이 딱 붙어 있으니까 메시지가 훨씬 강력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사람들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하나요?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하면 그 상처가 더 오래 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실패의 상처는 크죠. 하지만 심리학의 후회 이론에 따르면요. 단기적으로는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깊고 오래 남는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행동했던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훈을 얻거나 그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합리화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만약 그때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 가능성의 영역이 영원히 머물러요. 상상 속에서 계속 미화되고 증폭되면서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헤어지고 후회하는 것보다 고백조차 못 해본 게 평생 마음에 남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발자국을 남겨라 라는 말은 성공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너의 선택으로 인한 경험을 쌓으라는 격려로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다는 그 감각, 그것이 후회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이 시의 다른 구절, 생의 가장 큰 보물은 너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미지의 문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없는 오직 나만의 길 없는 곳에 나를 위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네, 항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두려움을 행동으로 넘어서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나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감정과 깨달음이 결국 하나의 행동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 곳곳에서 망설임의 닻을 올려라, 항구를 떠나라 이런 명령형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건 결국 이 모든 생각의 끝은 실행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겠죠. 네, 시의 구조 자체가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마지막에 행동으로 빵 터트리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다고요? 네,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심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하고 등을 떠미는 거죠. 여기서 닻을 올린다는 행위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닻을 올리는 행위요? 그냥 시작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닻은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마지막 물리적인 연결고리잖아요. 네, 그렇죠. 즉, 과거의 나, 익숙함, 편안함, 그 망설임과 나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인 셈이에요.
그 닻을 올린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 과거의 나 자신과 의식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결별 선언이요? 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나처럼 살지 않겠다는 능동적인 선포인 거죠. 그래서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않고 닻을 올려라 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와, 닻을 올리는 게 과거의 결별 선언이라니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의 마지막 구절들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구절이요? 내 발이 닿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구절도 결국 거창한 계획이나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 결별을 선언하는 첫 발걸음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준비만 하죠. 그런데 이 시는 길이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네가 걸으면 그게 길이 된다고 말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영어 구절이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딱 꿰뚫어요. 아, dreams come true? 모험을 시작하는 자에게만. 네, 꿈은 그냥 꾸는 사람, 드리머가 아니라 그 꿈을 향한 모험을 시작하는 사람, 어드벤처러에게만 현실이 된다는 것. 꿈과 현실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시작이라는 행동뿐임을 다시 한번 못 박아주는 겁니다. 와, 오늘 청취자님 덕분에 정말 강렬한 시들을 깊이 있게 나눠봤네요. 정리하자면 이 시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항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네, 두려움은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넘어서는 것이고 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나만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을 지금 당장 닻을 올리는 그 첫걸음으로 옮기라는 강력한 초대장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청취자님의 마음에 작은 불꽃 하나가 더해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시가 생의 가장 큰 보물은 너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미지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어쩌면 그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라고 미뤄뒀던 악기 연주일 수도 있고요. 아, 어색하다는 핑계로 멀어졌던 친구에게 먼저 보내는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죠. 혹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시를 한 편 끄적여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청취자님께 그 미지의 문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그리고 그 문고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사소하더라도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